실무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물산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다. 단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은 양지물산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분을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자, 확인할 거는요, 지문에 있는 것만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회사 등록 클릭하시고요. 제일 먼저 개인기업인지 확인합니다. 개인기업이라고 문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개인기업인지 확인하시고요. 나머지 순서대로 이제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일반 과세 맞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 번호 틀렸고요.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 이름 양지물산 맞고요. 대표자 김호진 맞고요. 개업 연월일 17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업태 도소매 맞고 종목 전자제품인데 틀렸습니다. 수정하고, 자, 맨 밑에 세무서가 삼성 세무서인데 역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삼성으로 수정합니다. 자, 창을 닫습니다. 2번 다음은 양지물산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지문을 보시고 하나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실 때 자,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금액이 하나만 있는 거는 오른쪽 걸로 확인하시고요. 금액이 왼쪽 오른쪽으로 들어있는 거는 왼쪽 걸로 확인하는 겁니다. 자, 보면 정기예금 틀렸습니다. 2천만 원으로 고치고요. 네,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2,300으로 수정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합계를 보시면 지문하고 맞습니다. 이제 부채 자본을 봅니다. 자, 외상매입금 틀렸으니까 4,500으로 수정합니다. 나머지 다 맞습니다. 네,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차액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단기순이익은 입력한 게 아니라 이 자본금의 단기순이익이 1,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해 준 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얘는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창을 닫고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양지물산의 거래처별 초기 이율 채권과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하거나 추가 및 삭제하시오. 자, 거래처별 초기 이율을 클릭합니다.
네, 지문에 맞춰서 좌측에 외상매출금 누르고요. 우측에 이 거래처하고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 진영상에 맞고요. 자, 민주의 상사 금액 2,100만원으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동산 상사 맞고요. 그 다음에 내림 상사는 없어요. 없으니까 삭제합니다. 이렇게 삭제하면 차익이 0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금액과 오른쪽에 있는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지급범을 좌측에 누르고 다시 확인합니다. 양지상사 700만원 받고 장미상사 400만원 받고 퓨리상해가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퓨리상해 입력을 위해서 상단에 코드 버튼을 누르고요. 퓨리라고 칩니다. 자, 선택하시고 900만원 입력합니다. 자, 좌측에 있는 금액과 우측에 있는 전체 금액이 같습니다. 예, 차익이 0인 걸 확인합니다. 자, 창을 닫습니다. 그래서 퓨리 상해까지 넣었어요. 예. 이렇게 예. 퓨리 상해. 예. 퓨리 상해. 예. 자, 그 다음은 2번입니다. 양지물산은 대한택배사와 1년 계약으로 상품을 배송하기로 한다. 다음을 824번 운반비 계정에 조교 등록하시오. 조교는 대체조교 4번의 택배비 미지급.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클릭합니다. 가운데 코드 계정 과목란에 코드 자리 누르시고요. 824번을 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체조교에 4번 입력하고 지문대로 택배비 미지급을 입력합니다. 자, 오타가 없는지 확인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시에 적요 입력은 생략이고요. 채권 채무 거래처 넣으실 때 코드까지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프로그램이 있는 과목으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7월 4일입니다. 부진실업의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1,00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거래하였다. 자, 상품을 팔면 여러분 상품 매출이라고 대변에 씁니다. 상품 매출은 수익이기 때문에 대변에 쓰는 거죠. 수익의 발생, 대변. 전체 금액은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1,0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으니까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1,000만 원. 나머지 외상은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배출금 쓴다고 그랬죠? 외상배출금 1,000만 원 자산의 증가. 외상배출금은 이제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부진, 실업 이렇게요.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1,000만 원 넣고 차변의 외상매출금 넣고 부진실업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상품 매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 7월 13일을 입력합니다. 새로운 회계 프로그램을 서울 시스템 주식회사에서 구입하고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300만 원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 자,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면 소프트웨어로 처리합니다. 차변의 소프트웨어고요. 자산이니까 차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한 돈은 외상인데요. 여러분 외상의 이름이 두 개 있죠? 외상매입금하고 미지급금. 자, 외상매입금은 상품을 사왔을 때 쓰는 거고 그 외에는 미지급금을 씁니다. 따라서 정답은 차변에 소프트웨어라고 쓰고요.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넣어주십니다. 자, 금액은 300만 원씩. 자, 미지급금은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넣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서울 시스템 주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29일 영업부 신입 직원의 명함을 M스튜디오에서 인쇄하고 대금 55만 원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 명함은 도서 인쇄비로 처리합니다. 명함이 인쇄물이기 때문에 판관비고요.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한 거는 그 어음이 상품 사온 거다 그러면은 지급어음으로 하는 건데요. 상품 사온 게 아니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이 미지급금이 상품이 아닌 물건을 사오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 그때 쓰는 거거든요. 어음도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급어음 쓰시면 안 되고요. 미지급금은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데요. 거래처는 스튜디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도서인쇄비, 대변의 미지급금, M스튜디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9월 10일. (8월)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온천 징수하였던 근로소득세 40만 원과 지방소득세 3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급여 지급 시 온천 징수한 돈은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예수금은 국가나 기관에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둔 돈입니다.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죠. 온천 징수했을 때 부채니까 대변에 썼다가요. 납부하면 부채의 감소이므로 차변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했다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쓰시고 대변에는 현금이라고 쓰게 되는 거죠. 44만 원 이렇게요. 자, 이 거래는 이제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체 전표로 넣어도 됩니다. 이 출금은 시험 보실 때 차변의 계정 과목 하나, 대변의 현금이 하나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대체 전표는 모든 거래에서 다 쓸 수 있고요. 두 개 중에 하나의 전표를 이용해서 입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리하실 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출금으로 입력하면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현금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입니다. 당사의 장부 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세무법인의 당월분 기장 수수료 3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여 지급하다. 기장 수수료는 장부 기장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되는 것이므로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비용은 차변이니까 차변의 수수료 비용 쓰시고요. 판매 관리비를 선택합니다. 대변의 보통예금이고요. 6번을 봅니다. 10월 6일입니다. 만선전자에서 상품 100만원어치를 매입하고 8월 30일 지급한 계약금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상품을 매입하면 상품이라고 씁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씁니다.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미리 지급한 계약금은요, 선급금입니다. 여러분, 계약금의 이름에 선급금과 선수금이 있는데, 선급금은 매입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선수금은 매출하고 관계되고, 매입할 때 이제 미리 주기 때문에 선급금은 매입하고 관계됩니다. 선급금 8월 30일 날 미리 줬을 때 이거 자산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차변에 썼을 거예요. 자산의 증가. 그리고 이거 채권입니다. 물건을 받을 권리이므로. 그래서 차변에 썼다가 물건을 딱 받으면 권리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대변을 옮겨주는 겁니다. 자산의 감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품을 사고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한 거는 외상인데요. 이럴 때 외상은 외상 매입금을 씁니다. 상품 매입은 외상 매입금을 쓰고요. 그 외에는 미지급금을 씁니다. 그럼 70만 원 되겠죠. 선급금과 외상 매입금은 채권과 채무이므로 거래처, 만선전자를 다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10월 10일.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면서 대금 2억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차했고 그와 관련한 취득세 6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건물을 취득할 때 발생되는 것은 건물로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된 그 취득세도 건물로 처리합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할 때 발생되는 재비용은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취득세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2억 6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대변의 보통예금 2억, 그 다음에 현금 60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29일입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진주의 주식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수수료 등 12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입금되었다. 단, 주식회사 진주의 한 주당 취득원가는 9,000원이다. 9,000원짜리 주식을 10,000원에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죠. 그러면 그 차익을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수료가 중요한데요. 단기매매증권을 이제 비싸게 팔 때 수수료는 처분 이익에서 빼라고 돼 있어요. 수수료를 줬으니까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수수료 회계 처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팔았으니까요. 단기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단기매매증권이거든요. 대변했어요. 자, 9,000원 곱하기 1000주 900만 원. 대금은 이제 보통예금 계좌로 이제 받았고요. 자,
이제 10,000원에 팔았으니까 1,000주 곱하기 10,000원 1,000,000원이 돼야 되는데요. 수수료 12만원 제하고 받았으니까 받은 돈은 988만원이 됩니다. 차액 88만원은 주식을 팔아서 번 돈이고 그 주식의 이름이 단기매매증권이니까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처분 시에 비싸게 팔고 그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된다면 그 수수료는 이익에서 차감한다. 즉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5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자, 1번 9월 2일 서울시청에 현금으로 기탁한 55만 원이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자, 일반 전표 입력 9월 2일을 칩니다. 자, 기부한 거는 기부금인데요. 세금과 공과로 잘못 입력되어 있으니까 세금과 공과를 기부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50만 원 다 맞죠? 두 번째 11월 2일 이렇게 치겠습니다. 비품 40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 전은 은주상점이나 강원상점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음을 확인하다. 강원상점을 은주상점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됩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6번 결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네, 옆에다 수동과 자동을 써보겠습니다. 자, 1번에 광고 선전비 수동입니다. 2번에 가수금도 수동이고요. 3번에 이자 비용 수동, 4번에 대손 충당금 자동입니다. 수동을 먼저 입력해야 되니까요. 1, 2, 3번을 먼저 푸시고 4번을 나중에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니까 순서대로 풀면 돼요. 자동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분개해 주는 건데요. 자동 결산 분개라고 합니다. 자동으로 하는 거 3개 외워놓으시면 되는데 그 3개가 기말, 재고자산 분개,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분개, 그 다음에 감가상각 분개. 회계 2급 시험 범위에서는 이렇게 3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동은 어떻게 하냐면요. 결산일이니까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우리가 직접 12월 31일 치고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한다고 그래서 수동 결산 분개라고 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단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광고 선전비 중 550만 원은 차기 광고 제작을 위하여 선 지급한 것이다. 광고 선전비로 잡았는데 550만 원어치는 내년 거래요. 그러면 이 금액은 광고 선전비에서 빼요. 올해 발생될 게 아니라 내년에 발생될 거니까 수익과 비용은 단기에 발생된 것만 장부에 쓸 수 있습니다. 미리 준 거는 이제 선급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선급비용은 자산이어서 차변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기말 합계잔액 시산표의 가수금 잔액은 거래처 부영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되다. 가수금 금액이 제시가 안 됐어요. 금액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지문에 따라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누르고 12호 칩니다. 12월 31일 엔터 치시고 가수금을 찾아요. 가수금은 부채니까 자산 부채에서 부채 쪽으로 가시면 보이고요.
자, 부채 잔액은 대변에 있는 거니까 대변을 봅니다. 160만 원이 확인됐습니다. 자, 가수금은 결산 시에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 내역이 밝혀지면 적절한 계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외상대금 회수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가수금을 없애기 위해서 대변에 있는 걸 차변으로 옮겨요. 부채 감소. 그리고 대변에 외상대금 회수액이다 그랬으니까 외상매출금 받았다는 뜻이니까 외상매출금 넣으시고 얘가 채권이니까 거래처 입력합니다. 부정상사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12월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미지급액 50만 원이 결산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12월분이니까 12월에 발생된 이자라는 말이에요. 단기의 비용은 단기에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50만 원 비용 처리합니다. 지급이 안 됐다는 거는 지급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급일이 아니어도 올해 발생된 비용은 맞으니까 일단 비용 잡고요. 상대 계정에다가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미지급 비용은 12월 31일까지 발생된 비용인데 지급일이 다음 연도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부채니까요. 대변에 씁니다. 부채 증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게 비용이라는 뜻이죠. 차변에 이자 비용 넣고요. 대변에 미지급 비용 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동이기 때문에요. 프로그램에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을 누르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1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이 두 개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 두 개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대손상각에 외상매출금 받으럼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데요. 상단에 대손상각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먼저 1% 확인하시고 프로그램은 결산 시에 채권 계정을 다 가져와요. 채권에 대해서 만드는 게 대손충당금이니까 이 중에서 받을 수 없는 것만 설정하고 받을 수 있는 건 설정 안 하죠. 자, 이 회사가 두 개만 설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지워야 됩니다. 지우실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0을 칩니다. 자, 그리고 1%는 맞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끌고 와서 계산까지 해놨는데요. 이게 해당되는 채권의 잔액입니다. 외상매출금 받으럼 잔액. 거기다 곱하기 대손율 2%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빼기 남아있는 대손충당금 잔액 이렇게 빼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두 개.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결산 반영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자료 입력을 했으니까 회계 처리하라고 분계 입력하라고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뜨고요. 이때 예를 누릅니다. 그러면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고 뜹니다. 이게 분계해서 일반 전표 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창을 닫습니다. 자, 7번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 3월에 발생한 접대비 총액은 얼마인가? 자, 달로 물어보고 있고요. 접대비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올개표.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총계종 원장 가셔도 돼요. 자, 한 달치니까요. 계정별 원장도 되겠네요. 이 세 개 다 가셔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달로 물어볼 때는 여러분 올개표로 가셔야 돼요.
얘네들 거는 다 계산기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개표, 올개표로 가서 저 올개표 탭을 누르고 3월 두 번 치신 다음에 판매 관리비의 접대비 찾아서 계란을 확인합니다. 전체 총액 물었으니까 계란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반기 중 상품 매입액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이며 그 금액은 얼마인가? 상반기 1월부터 6월이고요. 달로 물어보고 계정 과목에 대해서 어느 달이 많고 적으냐라고 한다면 그거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총계정 훈장. 총계정 훈장이 되겠습니다. 총계정 훈장에 월별로 보시면 돼요. 장부조회는 우리가 앞에 핵심 정리에도 있는데요. 장부조회 빨리 하는 그 해법을 써놨으니까 그걸 좀 외우셔가지고 풀어보시면 훨씬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월별 탭에 1월부터 6월 치시고 상품을 두 번 입력합니다. 상품은 매입을 하면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써야 되겠죠? 차변에. 금액이 가장 많은 달 3월이죠. 그래서 3월이고 자, 그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여기 13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은 얼마인가? 자, 보통은 이제 정기말 대비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봤는데요. 단기 거 두 개 이제 물어보고 있네요. 이럴 때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면 됩니다. 차감해야 되니까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재무상태표를 누르시고요. 5를 칩니다. 단기 것만 보셔야 돼요. 단기 유동자산 여기 보이고 그 다음에 단기 유동부채가 밑에 보이죠? 자, 오른쪽에 계산 눌러가지고 계산기를 띄웁니다. 자, 유동자산 컨트롤 C 계산기에 놓고 컨트롤 V 하고요. 밑에 빼기 표시합니다. 유동부채 클릭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나오게 돼요. 차액은 2억 5,5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차감한 금액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은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